어젯밤 당신 옆에서 누가 잠들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배우자요?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도둑과 함께 자고 있습니다. 그 도둑은 당신의 잠을 훔쳐갑니다. 당신의 꿈을 훔쳐갑니다. 당신의 관계를 훔쳐갑니다. 당신의 운을 훔쳐갑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당신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도둑의 이름은 바로 휴대폰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가까이 더 오래 함께 있었던 그것, 그 작은 기계가 당신의 운을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머리맡에 휴대폰이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은 어젯밤에도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나요? 혹시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이 휴대폰 화면은 아니었나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손을 뻗은 것도 그 작은 기계는 아니었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머리맡의 전자파가 복을 막는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마음은 여전히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끊지 못해 당신의 영혼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머리맡에 작은 휴대폰 하나가 당신의 운을 막고 관계를 흔들고 꿈을 방해하고 인생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을 끊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영상 마지막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면 인생이 꼬이는 6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 당신의 마음은 전원을 끄는 법을 잊었습니다. 73세의 정미숙 할머니는 매일 밤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은 분명 피곤한데 마음이 잠들지를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잠이 줄어든다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미숙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것, 바로 휴대폰이었습니다. 딸이 보낸 사진을 확인하고, 아들의 안부 문자를 읽고, 손주들의 영상 통화를 받고, 친구들의 카톡 메시지에 답하고, 이 모든 걸 침대에 누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머리맡 가까이에 두고 잠이 들려고 했습니다. 혹시 밤중에 급한 연락이 올까봐, 혹시 누가 찾을까봐, 혹시 중요한 소식을 놓칠까봐 그렇게 휴대폰을 바로 옆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숙 할머니의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건 세상을 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끊지 못하면 자신과도 연결되지 못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대는 정화의 공간이라고. 그곳은 하루의 기운을 내려놓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기운을 받는 곳이라고. 그런데 활동의 기운을 가진 전자기기를 그 정화의 공간에 들인다는 것은 밤새 기운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건 풍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비슷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뇌는 잠들기 전 마지막 입력을 가장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 마지막 입력이 휴대폰 화면의 불빛이고 SNS의 소식이고 뉴스의 자극이라면 뇌는 그것을 밤새 처리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꿈이 이상하게 뒤죽박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전원을 끄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의 전원도 끄지 못합니다. 미숙 할머니는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급한 연락이 오면 어쩌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잠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꿈이 선명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없는 침실, 그곳에서 비로소
진짜 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고. 하지만 내면의 평온을 얻으려면 먼저 외부의 소음을 끊어야 합니다. 휴대폰을 머리맡에서 치우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전원을 끄는 연습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전원을 끌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 휴대폰은 불안의 전파탑입니다. 68배 박준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알림이 없어도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켭니다. 혹시 누가 연락했나? 혹시 뭔가 놓친 게 있나?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습관이 더 심해졌습니다. 잠들기 전에 한 번, 잠이 깨면 또 한 번, 새벽에 화장실 갔다 오면 또 한 번, 그렇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뭐 기다리는 거라도 있어요? 준호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칠까봐, 뭔가 모를까봐, 세상에서 소외될까봐. 그 불안이 휴대폰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병입니다. 풍수에서는 전자파가 복을 막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을 막는 건 불안의 파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속 불안의 주파수입니다. 혹시 중요한 연락이 올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나만 모르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새 당신의 무의식에 파고듭니다. 몸은 자는데 마음은 대기 모드입니다. 언제든 연결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깊이 잘 수 있겠습니까? 준호 할아버지는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준호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더 불안해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현대인들은 연결됨으로써 존재감을 느낍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연결이 진짜 존재감을 갉아먹습니다. 진짜 존재는 홀로 있을 때 느껴집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과 마주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불안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닌 자신을 감시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찾나? 누가 나를 기억하나? 누가 나를 필요로 하나? 이런 질문들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를 찾고 있는가? 나는 나를 기억하는가?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가? 준호 할아버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밤 10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거실에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급하게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준호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불안은 습관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만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울 수 있다고.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상상 속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끊임없는 연결이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끊는 순간 불안도 함께 끊어집니다. 휴대폰을 머리맡에서 치우는 것은 불안의 전파탑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이유, 꿈의 문이 막힙니다. 75세 최영자 할머니는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꿉니다. 뒤죽박죽인 꿈, 맥락 없는 꿈, 불안하고 산만한 꿈. 아침에 일어나면 꿈 때문에 더 피곤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이 선명했습니다. 가끔은 꿈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꿈은 다릅니다. SNS에서 본 사진들이 나오고
뉴스에서 본 사건들이 섞이고 낮에 받은 카톡 메시지들이 뒤엉킵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습니다. 왜 이럴까요? 영자 할머니는 최근에 휴대폰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손주들이 SNS를 가르쳐 줬고, 친구들이 단톡방에 초대했고, 이웃들이 동영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전까지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워서 한두 시간씩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듭니다.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그 불빛을 마지막으로 보며 잠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휴대폰의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잔상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꿈을 통해 하루를 정리합니다. 낮에 겪은 감정들을 꿈속에서 소화하고 처리하고 회복합니다. 이것이 꿈의 본래 기능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목소리라고. 꿈을 통해 우리는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다고. 하지만 잠들기 직전까지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인다면 무의식은 혼란에 빠집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꿈이 엉망이 됩니다. 온갖 정보들이 뒤섞여 의미 없는 이미지들로 나타납니다. 영자 할머니의 딸이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한 달만 실험해보자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을 보지 말자고. 영자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잠들기 전에 좋아하는 시를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꿈이 조금 더 고요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꿈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선명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렸을 적 살던 고향집이 나타나 그리운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꿈은 마음의 청소입니다. 풍수에서도 말합니다. 잠자리의 기운이 맑아야 꿈이 맑아진다고. 머리맡의 불빛과 금속은 기운을 흐트러뜨린다고.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화면을 보면 렘 수면이 방해받는다고 합니다. 렘 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이자 감정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방해받으면 감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감정이 숙취된 상태가 됩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우울하고,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밤새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제 압니다. 꿈이 왜 중요한지, 잠자리가 왜 신성한 공간인지. 그곳은 단순히 몸을 쉬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는 곳입니다. 휴대폰을 머리맡에 둔다는 것은 그 정화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꿈의 문을 열고 싶다면 휴대폰을 치워야 합니다. 그 공간을 비워야 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관계의 온기가 식어갑니다. 62세의 김성호 할아버지는 아내와 같은 침대를 쓰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각자의 휴대폰을 봅니다. 아내는 친구들의 카톡을 확인하고 성호 할아버지는 유튜브를 봅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나지만 서로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웃을 뿐입니다. 어느 날 밤 성호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로를 보며 잠든 게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눈 게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하루를 돌아보며 대화한 게 언제였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밤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피곤해지면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침실은 부부의 기운이 교감하는 공간이라고. 그곳에서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서로의 온기를 느낀다고. 하지만 그 공간에 차갑고 딱딱한 기계가 들어오면 교감의 통로가 막힌다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대화는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하루의 긴장을 풀고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휴대폰에 빼앗기면 관계는 서서히 냉각됩니다. 말은 줄어들고 눈맞춤은 사라지고 손잡음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옆에 있어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호 할아버지는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부터 침실에 휴대폰 안 가져가면 어때?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성호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같은 방에 있어도 서로를 안 보고 서로의 말을 안 듣고 그냥 각자의 세상에만 있는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휴대폰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작은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친구 이야기, 마트에서 본 물건 이야기, 동네에서 들은 소문 이야기.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야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도 나누고 옛날 추억도 꺼내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성호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게 이거였구나. 그냥 나란히 누워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 이 단순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되 사랑을 속박으로 만들지 마라. 차라리 영혼의 해변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가 되게 하라. 하지만 출렁이는 바다가 되려면 먼저 서로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이 그 사이를 막으면 바다는 얼어붙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는 것은 사람보다 기계를 더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 순간 관계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다섯 번째 이유, 삶의 나침반이 흐려집니다. 이른한 새의 이순옥 할머니는 요즘 자주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든 게 불분명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삶의 방향이 명확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컸고 할 일도 줄어들고 시간은 남아도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휴대폰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저렇지 못하나?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는 요가를 하고 이웃은 등산을 다니고 손윗동서는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초라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정보, 저렇게 하라는 정보, 이것이 좋다는 정보, 저것이 나쁘다는 정보,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순옥 할머니는 길을 잃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그 정보들을 보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끊임없는 외부 입력은 내면의 목소리를 묻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크면 내 안의 작은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자는 깨달은 자다. 순옥 할머니는 어느 날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엇을 원하세요? 순옥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들 하는 거 하면 되지 않나요? 상담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할머니 자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순옥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러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습니다. 내 기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휴대폰을 멀리하고 자신과 대화해 보시라고.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휴대폰 없이 뭘 하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실 조용한 게 좋아. 나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나는 사실 거창한 걸 원하지 않아. 그냥 작은 화분을 키우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평온하게 살고 싶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이 깨달음은 너무도 단순했지만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자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졌습니다. 휴대폰 속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것이 옳다고, 저것이 틀렸다고. 그 목소리들이 너무 크면 당신 안의 진짜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나침반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침반을 보려면 먼저 고요해져야 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6번째 이유, 복은 여백으로 들어옵니다. 82세의 강태원 할아버지는 평생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은퇴 후에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합니다. 바쁘게 지내는데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손주들 사진도 보고 친구들 연락도 확인하고 하루 종일 뭔가 하는데 정작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휴대폰을 보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기다립니다. 태원 할아버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채우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바쁘게 무언가를 보는 걸까?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말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태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뭐 좋은 일 있나?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은 없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태원 할아버지는 의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휴대폰도 보지 않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새소리를 듣는 시간.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좋아지더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네. 태원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은 저절로 휴대폰을 찾았고 마음은 불안했고 시간은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빈 시간 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주에게 하고 싶었던 말, 아내에게 미안했던 일, 친구에게 고마웠던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후회하는가? 나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고요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태원 할아버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랫동안 연락하고 싶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 전 잃어버렸던 물건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찾아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복이 들어온 걸까요? 태원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억지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것이라는 걸. 그런데 흘러들려면 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고요한 곳으로 들어온다고, 시끄러운 파장 속에서는 복이 머뭇거린다고. 머리맡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새로운 것이 자랍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릇의 쓸모는 비어있는 곳에 있다. 집의 쓸모는 비어있는 공간에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는 비어있는 순간에 있습니다. 채우지 않는 용기, 놓아버리는 지혜, 비워두는 여유. 이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태원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밤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잠듭니다. 침실은 고요합니다. 머리맡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으로 편안한 잠이 들어오고 평온한 꿈이 찾아오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지금 세상을 끊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끊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머리맡에서 치운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을 외부에서 내부로, 타인에서 자신으로, 소음에서 고요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골로, 해변으로, 산으로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진짜 피난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이다. 언제든 그곳으로 물러날 수 있는 사람만큼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당신의 침실이 바로 그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곳, 하루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곳, 내일을 위해 새로운 기운을 받는 곳, 그곳을 지키고 싶다면 휴대폰을 치워야 합니다. 불과 2미터만 멀리 두면 됩니다. 거실에 두거나 현관에 두거나 아니면 다른 방에 두면 됩니다. 그 작은 거리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마음의 전원을 끌 수 있게 되고 불안의 주파수에서 벗어나게 되고 꿈의 문이 다시 열리고 관계의 온기가 돌아오고 삶의 방향이 선명해지고 복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기독교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쉼은 바쁘게 무언가를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신에게로 돌아와 고요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쉼을 얻으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는 정보를,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존재한다는 환상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존재합니다. 휴대폰 없이도, 연락이 없어도, 확인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오만함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완전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더 해야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그 완전함을 느끼려면 고요 속에서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보시겠습니까?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는 용기, 세상과 잠시 작별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용기.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이 근질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견디십시오. 일주일만 견디면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한 달만 계속하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치우는 순간 당신은 당신을 되찾습니다. 인생이 꼬인다는 것은 사건이 꼬이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잃는 것입니다. 머리맡의 휴대폰은 그 중심을 흔드는 작은 흔들림입니다. 하지만 작은 흔들림이 쌓이면 결국 중심이 무너집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중심을 바로 세우십시오.
휴대폰을 멀리하고 자신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중심을 찾아가면 어느 날 당신은 진짜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만든 평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평화,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 없는 평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평화가 아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평화.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꼬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은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시작은 간단합니다. 오늘 밤 휴대폰을 머리맡에서 2미터만 멀리 두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전원을 끄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불안이 고요로 바뀌고, 당신의 꿈이 다시 맑아지고, 당신의 관계가 따뜻해지고, 당신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당신에게 복이 찾아오는 그 모든 변화가 휴대폰을 치우는 그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머리맡을 비우면 마음의 운이 다시 돌아옵니다. 인생이 꼬이는 건 전자파가 아니라 끊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마음을 당신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견뎌내신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그 용기가 언젠가 당신을 진짜 평화로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연결된 사람입니다. 세상과의 연결보다 자신과의 연결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